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사회를 맡은 원주시청 아나운서 김은재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식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원주시립합창단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곡은 경복궁 타령과 내일로 가는 계단입니다. 원주시립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의 희망찬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가는 계단 미래를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리에서 우릴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새하얀 하늘 위에 써나갈 새 역사 햇빛 바다 위 반짝이는 빛이여 이 밤을 밝히라 미래로 가는 계단 만인을 위한 나라 가는 계단 새로 찾아 모두가 나라 소생하는 꿈으로 가는 계단 가는
네, 오늘 비전 선포식의 희망찬 시작을 알리는 원주시립 합창단의 공연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 원주시의 경제 비전과 이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해당 영상은 원주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의 대전환을 위해 앞장서시는 원강수 원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여일을 앞두고 오늘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고자 하는 원주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원주시는 경제도시로서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일자리, 미래산업 부문에서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경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소상공인과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몰제로 절약한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원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 전성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부 포럼에도 꼭 참석하셔서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인사 말씀 해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원주시의회를 대표해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한 혁신적 변화, 성장하는 경제, 미래를 여는 원주라는 비전은 지금 원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우량 기업을 유치해야 달려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도시가 활기를 띠고 밝아집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반면 기업과 산업이 떠난 곳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빈 사무실과 빈집만 넘쳐나게 됩니다. 기업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량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 건설, 원스톱 행정 지원, 규제 해제, 세금 면제, 토지, 장기 무상 임대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마침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자치권한이 부여될 것이고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은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고 자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주시에도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원주시가 강원도 제1의 경제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자영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를 대표해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기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인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92년에 당선될 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꺾었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을 성공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냉전을 종식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업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승리나 아니면 그런 담론이 아닌 경제 즉 밥이었습니다. 우리 성군 중에 성군이신 세종대왕은 그 백성은 밥을 하늘로 섬기고 그리고 왕은 즉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금으로 보면 그 밥이 바로 경제인데 그러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이런 웅대한 비전을 선포해 주신 우리 원광수 시장님과 우리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그 원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우리 원광수 시장님과 지금의 공직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원주시가 우리 원광수 시장과 또 그때의 공직자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경제를 살리게 됐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원 시장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원재영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최재민 의원님, 박기수 의원님 와 계신데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될 수 있는 거는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축전을 제가 대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의 축전입니다. 경제도시 원주의 비전 선포와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강수 원주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원주시는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본 포럼은 우리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산업 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특별자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변화를 고민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도정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제도시 원주로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강원도지사 김진태. 다음은 박정하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정하입니다.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주는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이자 36만 인구를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추로서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통해 원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 목표와 가시화된 비전을 원주 시민께 보여드려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 원주의 모습에 미리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전 선포식과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정하 드림. 마지막으로 송기현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원주시의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혁신적 변화, 성장하는 경제, 미래를 여는 원주라는 비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은 특별자치도로 가는 원주의 경제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준비해 주신 원강수 원전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국회 다수당으로서 추후 필요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송기현 올림. 네, 다음은 36만 원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경제도시로 성장을 이끌고 계시는 원강수 원주시장님의 비전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이번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를 통해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경제 전성기를 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소상공인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연간 매출액 7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설립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시 전체 매출액의 40%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고객과의 소통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성공을 향한 걸음에 원주시가 함께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중심 기업 유치입니다. 우량 기업을 임기 내 5천억 원 규모 이상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5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시에 생활인프라 조성으로 수도권의 청년들이 망설임 없이 원주를 선택하게 하여 취업 한계선을 원주로 끌어와 새로운 취업 동반 한계선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고령화, 격려 단절 문제도 경감시켜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적 포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원주의 경제 전성기를 여는 동시에 원주의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도 원주에서 양질의 일자리,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고 관련 전문 인력은 1만 명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부장 기업까지 더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0여일 뒤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강원도가 강원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주시가 가진 입지와 산업 경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수도권 접근성은 물론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물류 흐름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조건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전문 인력 1만 명을 육성하여 반도체 인력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난 3월 개소한 반도체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미래 산업이 원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 경제의 역사적인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력을 위해 수출 20억 불을 달성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수출은 지역 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을 기반으로 사상 최고치인 연간 10억 불의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연간 수출액 20억 불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 방안을 다양화하고 수출 박람회 등 판로 개척 기회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원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기업을 혁신하고 인프라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원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경제도시 원주의 성공 척도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원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원주시가 특별자치도 강원도와 발맞춰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비전 선포와 힘찬 포부를 밝혀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레모니 순서입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 세레모니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나눠드리는 장갑을 하나씩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레모니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념사진부터 촬영할 예정인데요. 단상 위에 계신 내빈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버튼 위로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올려주셨나요? 네, 축하의 자리인 만큼 환한 미소로 정면의 카메라를 향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레모니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대에는 경제도시 원주의 비전을 알리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 구호에 맞춰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경제도시 원주의 의지가 담긴 4개의 슬로건이 차례로 보여질 텐데요. 슬로건이 하나하나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단상에 계신 내빈께서는 제가 슬로건을 외치면 차례대로 앞쪽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님과 의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과 의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성공 파트너. 네, 다음은 강원도의회 부의장님과 원주 상공회의소 회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일자리 중심 기업 유치. 네, 다음 한라대학교 총장님과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전통시장 연합회장님 준비해 주세요.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네, 마지막입니다. 강원도 기업호민관님, 삼양식품관리이사님, HL만도 경영지원실장님 준비해 주세요. 경제활력 도시 재창조. 끝으로 모두 함께 경제도시 원주의 비전을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현수막을 들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혁신적 연합! 혁신적 연합! 성장하는 경제! 성장하는 경제! 미래를 여는 원주! 미래를 여는 원주!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제도시 원주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세레모니였습니다. 이상으로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경제도시 원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원주시청 아나운서 김은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경제도시 원주의 과제와 방향을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 행사는 원주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제도시 원주 포럼의 참여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 상지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박노국 교수님, 기조연설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자 도기업 호민관이신 이주연 교수님, 주제발제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님, 패널 원주시 이병철 경제국장님, 강원도 경제진흥원 조호순 사무처장님, 강원 테크노파크 성조환 기업지원단장님, 네, 모두 포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조 강연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자 도기업 호민관이신 이주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강원도 기업 혼인 맡는 아주대 이주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도시 원주의 비전 선보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과학기술 초격차와 디지털 혁신 경제를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기업에 약 27년 근무하다가 2010년도 아주대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2년째 근무하는데 중간에 이거 맡으면서 이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산업통상자부의 산업융합 촉진국가 업무주만을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국가 모든 부처의 신산업과 신기술에 협력하면서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마 경력이다 보니까 도에서 불러서 작년도 12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혼인관을 맡게 됐습니다. 이 역할은 결국 이제 강원도에 있는 모든 18개 시군의 5,000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볼 때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부터 강원도 기업 혼인관 활동 이런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경제 성장 측면은 경제 성장률을 감소하고 물가 상승률을 하게 되고 있다. 성장률이 90년대까지 7.1%다가 16년 이후에 2.4% 정도. 병원제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주요국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 그런 현상이고. 두 번째는 기업 투자 측면 보면 과도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에서 시장 규제 강도가 약 6위 정도 됩니다. 특히 2018년부터 해외 직접 투자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국내 일자 창출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활력 측면은 활력이 저하되고 단기 재정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다. 결국 민간 성장 기여율이 90년대 88%에서 2021년 58.7%가 말이 급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 측면 보면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폭증하고 있다. 결국 국가 채무 규모가 2020년도는 약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632조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약 1,7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재정 중심의 경제 측면은 약간 지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 규제 관계는 획일적 노동 규제로 노동 생산성이 하락이 되고 있다. 제가 그때 기업의 호민관 제가 이제 옴부즈만을 맡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대통령과 장관 앞에서 이걸 제가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노동 3법을 만들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게 된다. 절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주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보면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한국에 상당히 나쁘게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관광 쪽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서비스가 낙후되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보면은 우리가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거는 과학기술을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대영 정복에서 20세기 러시아 소련에서 21세기 미국에서 중국이 있다 보니까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발생되고 있죠. 한마디로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기술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획기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의 국가 산업 발전 기반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되면서 종합기술연구기관의 모태가 됐고 1970년대에 한국과학원이 설립되면서 공대 인재 육성하는 유럽이 되었고 그 다음에 73년도는 대덕 연구단지가 건설되면서 사이언스타운 한국의 R&D 센터를 육성하는데 그런 기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그 대한민국 군력과 주력산을 보면은 국토 면적은 저희가 세계 112 정도 됩니다. 중국의 1%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인구는 세계 25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GDP는 세계 12 정도, 1인당 GDP가 27일, 외환 보유고가 8 정도 됩니다. 중요한 점은 조선과 반도체, 휴대폰, 철강, 자동차, 원자 분야가 전 세계 6위이네, 전 세계 시장 앞을 리딩을 해봤습니다. 하여간데 그러고 이제 우리가 교육열과 인재보험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력 산업의 세계를 주도했지만 신성장 사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45년부터 70년도까지 무상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2021년도는 수원국에서 원조가 바뀌면서 50국가, 29국가에서 15위 정도의 원조 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기본 전략을 보면 정보 조정 성장 전략과 수출 주력의 성장 전략을 가져왔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 한 가지 표를 보고 제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의 그 계획을 보니까 1962년부터 82년까지 계획대로 거의 달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한국 경제를 위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땀의 백과하고 피의 백과를 통해서 위안 획득을 초기에 많이 했습니다. 대서독광고제 변호사 파견을 하고 월남 파병을 하면서 여기서 결국 이제 한국 경제 외 획득을 하면서 이게 월남 파병의 대가가 되다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다 분명하지는 지금 성장하지 않은 민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부족 현상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은 공공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지만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들 활력이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경제 기반의 신성장 산업에 미흡한데 우리가 주력 산업은 세계 시장을 손대왔지만 이런 주력 산업은 피로도가 증가되면서 전통 산업 구조에 한계가 있다. 한계 있으니까 우리의 신성장 동력 기반 정책으로다가 신산업과 신기술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한마디로다가 우리가 앞으로는 개방형식이 되는데 우리가 챗GPT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혁신 경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개방형 혁신하는데 특징은 스마트화 서비스와 친환경 플랫폼화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신산업과 신기술의 특징은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추진하는 한계 쪽이 있다. 결국은 정부의 역할은 제도와 시스템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와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적 경쟁력 선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국가 전략기술을 12대 50대 수립의 중점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현재 이 중에서 그 원주와 관련된 것은 첨단 바이오 쪽은 그동안 이쪽을 이제 많이 집중을 해왔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반도체 분야하고 2차 전지 분야들, 그다음에 원주 문막 쪽의 모빌리티 분야들, 이런 분야를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잘 봐가면서 협업을 하면서 이 산업을 일으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관계는 제가 대학에 와서 2016년도에 이쪽을 육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6년대 해외 지역의 최고 전문가 부르다가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그때 시동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이같이 이런 인공지능 쪽은 한마디로다가 기술과 융합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이다. 결국은 하드웨어 기반의 컴퓨팅 파워를 증대하고 알고리즘을 기반 소프트 기반 기술인데, 이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나 IoT나 모빌리티나 디바이스나 챗GPT나 이런 부문 간의 기술 간의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은 한 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반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챗GPT 열풍이 일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바로 나온 게 아닙니다. 2012년도에 딥러닝 쪽, 2017년도에 자기학습 부장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이제 챗GPT 쪽은 딥러닝과 트랜스포머와 퓨처러닝과 자기학습 기술, 이런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융합이 돼서 이런 챗GPT가 탄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챗GPT가 나왔지만 이게 좀 더 고도화돼서 음성과 이미지 이런 성능이 향상되면서 상당히 많이 고도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기술은 사람과 닮은 가상인간의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다 진화된 것이 제가 시에서 강남에 와서 느낀 점은 이쪽에 급속하게 성장 발전이 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반도체 분야를 하는데, 그럼 어느 쪽을 알게 되냐? 잘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785조 됩니다.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1,44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3,600달러 되는데, 전체 시장 규모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강국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메모리 시장에서 5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 반도체 합쳐서 미국이 50%고 한국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보면은 미국이 70%고 한국은 3% 정도 됩니다.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부가가치 높은 분야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현재 국가의 기본 전략은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 결국은 원주 쪽에다가 이런 반도체 위치를 하면 이런 국가의 전략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국가의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클러스터 선택의 기술, 인력, 해외. 이걸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원주로 이런 기업을 구축하려면 이런 6가지의 기반이 돼야지만 기업에 들어온다. 단지 친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반이 돼야지만 객관적으로 경쟁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우리 원주에서는 이런 측면을 15가지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건 정부와 협업하면서 갖춰나가야지만 이런 반도체에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나 그쪽을 위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도 2016년도에 제가 화면 고민하다가 이제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을 초기에서 컨퍼런스 하면서 경기도 화성에다가 스마트 안전 건강의 리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VR, AR, XR 존을 만들었거든요. 존을 만들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를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이제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XR이죠. 자, 여기 보면 이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사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저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S 있잖아요. BTS에 사진이 있으면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엑셀의 포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은 이제 한마디로 메타 모빌리티 시대에 왔다. 단순하게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과 가상공간까지 확산해 나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결국 우리가 나가는 자동차, UAL, 도시 항목, 모빌리티,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CES 전시회 가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아마존에서 오토모티브, MS, 이와 같이 구글과 아마존과 MS도 이런 자율차 기반의 이런 것을 다 내놨어요. 저건 자동차만의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저건 업종 간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BMW인데 한마디로다가 외장 색상이 바뀌는 차량, 이건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율차만 얘기하는데 색상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색채 감성과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융합적 측면도 앞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할 때 그 제주도의 그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제가 포스터 전문했을 때 기획을 하고 30만 대 차량을 다 바꾸자 해서 일본 쪽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 전개 법인 설립하고 엑스포를 설립해서 이것이 제주도 특별 제주도의 가장 대표 상품이 됐죠. 현재 10회째 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제주도가 대표 주자를 좀 돼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강원도나 원주도 대표 산업을 이제 생태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수소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액화 수소 청전 연료랑 얘기한다. 그러면 삼척과 태백이다. 그 규제 자체가 더 만전돼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원도를 제가 18개시간에서 16개를 돌았습니다. 느낀 점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형사 만들어서 추진하고 다 부산돼버려요. 그러면 저건 이제 국가 투자하고 도나 시에서 투자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생태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를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그 제조, 에너지 산업, 운송 이런 모든 체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정책이 되는 거다. 제가 액화수소의 규제적 특허를 가보니까 32개 기업이 들어있는데, 본사가 강원도에 있는 기업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업 끝나고 없어지는 거죠. 저건 본사를 유치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신사업의 전반적 문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관계를 보면 신산업하는데 제도하고 시스템의 뒷받침되는데 규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 역할은 본원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인 규제가 기득권층의 시민단체 반대 밀려서 발생하는 현상. 여러분들 원격 진료 문제 아시잖아요. 바이러스 원천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병원 옆에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을 했어야죠,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쓰잖아요. 전자주민증 못 쓰고 있잖아요. 40개 국가 다 쓰는데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전자여권 쓰고 있잖아요.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스마트 아이디가 다 통합이 돼요. 이걸 지금 진도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경우는 전자주민증은 시민 반발 때문에 뺐잖아요. 그러면 경우는 정부에서는 눈치 보겠는데 이런 측면을 풀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규제 원흉은 국회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그 국회,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 발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전체 발의에서 86%고 중앙정부가 14%예요. 86%는 권론 의견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국가 전체를 보고서 이런 법률을 만들느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쌓여서 규제가 되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문제 갖다가 당분간은 규제 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중간에 딱 걸러요. 걸리면서 실제 이것이 적합한지 한다는데 우리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을 것을 보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저희가 1년에 1,700건 법률을 써줘요. 미국에 220건이에요. 일본의 텍스사건 연봉이 36건이에요. 그러면 1,705건이 전부 다 규제로서 작용하다 보니까 기업을 하기 힘든 거야.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전부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빨리 그 영향평가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주장하다 보니까 신문 한번 나져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규제점 나온 적 있어. 그 의원님 저 만나면 당신이 그 국회에다가 규제점을 얘기했다면서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년 동안에 국가 업무주마를 하면서 거의 이제 기업에서 이제 받은 것을 약 90%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을 약 120개 기업을 돌면서 푸른 대출을 했는데 이때 제가 느낀 놈은 기업의 소득적으로다가 받아서 해결할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뭐냐면서 2017년도에 여러분들 규제 샌드박스 아시죠?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17년도에 1년 동안 이걸 만들어 놓고 2018년도 1월 때 확정해 놓고 제 임기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네.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면 규제 신속 확인제도, 실정 규제 특례제도, 임시 허가제도 이런 부분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D에 지켜보면은 이게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가 R&D 투자들이 세계 2위인데 사업 성공한 96%인데 기업서 사업가 34%야. 낮아. 나머지는 뭡니까? 이런 측면은. 근데 가장 근본적 원인 보니까 기술개발 투자에 90% 투자하고 기획하고 기술 사업을 100%밖에 안 돼요. 결국은 초기에 사업을 기획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비중을 높여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 쪽에 이제 보면은 제가 좀 더 말씀드렸더니 데이터 공유로 실체 없는 플랫폼 공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얘기하잖아요. 제발 더 중요한 문제가 전자적 주민적 빨리 도입하세요. 그 문제 먼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데이터 오픈은 세계 1위라고 했잖아요. 활용도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측면을 이번 디지털 플랫폼 TF에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방향이 나온 것이 혁신 인프라를 연계시킨다. 그다음에 개방 기준을 철폐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주민증 빨리 풀어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음식하고 이용 환경을 보장하는 것들 이런 네 가지 방향을 보았는데 현재 당장 관리 문제도 빨리 풀어야지만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 부문들 지금 이제 원격 그때 그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를 판단하지만 아직 해결 안 돼서 되게 많이 있어요. 세법 가이드 같은 것들 그런 문제를 빨리 이제 취합해서 이거 풀어져야지만 볼 수 있고 이런 비습결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체계 이런 측면들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시장에 나서 인재 육성을 얘기했잖아요. 국가 차원의 과학에서 인재 양성이 부심점이 없다. 지금 보면은 각 부처에서 각자 인재 개발 사업에 한 중복된 게 많아.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주력 신사업의 수요 공급을 미스매치 발생되겠다. 그러면 지금 기계,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제 이래만 부족해. 그다음에 정보통신 예를 들어서 졸업생은 16.3% 벌었는데 기업은 59.7%를 벌어요. 이런 미스매치 현상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컴퓨터 타워 역할을 해서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아시죠? 가서 과학에서 정책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거 맞자마자 제가 강의한 작품은
이제는 국내가 아니다. 그래서 영국의 서세스 대학교, 하버드하고 MIT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좌를 영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학생들 1년 동안 하버드 보내고 서세스 보내고 학위를 공동해주고 이런 체제를 도입한 것을.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거 한계가 있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원주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 원주에다 한정을 주면 안 돼요. 세계를 봐야 되고 밤에 다른 지역에 유선장 있으면 협력해서 인재를 같이 공동 일정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호민관을 12월 1일자로 이제 그 임명받아서 주로 이제 그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말 도움 준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맡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도지사님하고 이제 3년 독대해서 인사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청에 제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기업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16개, 18개 시군에서 제가 16개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1개 시군씩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기가 인자의 양구인데 지난주에 제가 방문해야 되는데 특별법 이슈 때문에 비상 걸려서 그걸 제가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 되면은 18개 시군을 이제 다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원도 첫 번째 그 중요한 문제는 현재 그 접근성의 전국 처리할 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철도 문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결되죠. 철도. 앞으로 올 때 그건 이제 그 강릉에서 부산까지 삼척 영월 이쪽도 연결되고 이런 구조로 이제 간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현재 관광객이 1억 명이 와요. 근데 돈 수가 나서 반밖에 안 돼. 야 40%가 돈을 안 쓰고 있어. 그거 뭡니까? 관광객 인프라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돼 있으면 관광객이 오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느낀 점은 고성부터 삼척까지 저는 하나로 보고 있어요. 고성, 속초, 강릉, 삼척 동해가 있잖아요. 이쪽을 벨트화시켜 전체를 묶어야 된다. 묶고 그러면 철도 한말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광에 벨트화시키는데 크게 볼 때 고성부터 삼척까지 연결시키고 이게 인프라가 갖추고 저는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1차 우리가 특별자치도 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4대 규제 위주로 갔지만 2차는 미래 산업 쪽을 이제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제 특히 볼 때 한 동해권을 벨트화시키는데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제 양양공항 있잖아요. 이거 빨리 국제공항을 탈바꿈해야 돼요. 해외에서만 들어와 있죠. 그런 부분들. 또 넓혀서 이쪽을 더 강화시되고 항만 쪽, 속초도 들어오지만 앞으로 강릉 쪽에 또 이제 항만 빨리 들어서야 되고 항만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저 동해안에 동해안에 항만청 있잖아요. 항만청을 강원 특별자로 가져와야죠. 그런 측면들을. 이런 게 빠진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들 소상공인은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분목학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차로다가 그 지역에 삽니다. 이걸 유치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업을 보면은 제가 생태계 얘기했잖아요. 수석 얘기할 때 그런 생태계 각각의 산업들을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18개시에서 16개를 방문했고 제가 53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규제 관계가 약 40번 정도 발생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삼척 가니까 에코스 규제자 특구인데 규제 때문에 실종 못하고 있어. 1년 6개월 동안 멈춰있는 거야. 30개 기업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산작을 부르고 행안부 불러서 간담회 한 다음에 한국가스공장 공사가 필요해지고 있어요. 다음날 제가 사장을 만났어요. 간판 쳤어요. 이 문제 다 풀렸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실종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4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16개의 시도를 방문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때 보니까 이제 바이알스 쪽에 규제를 듣고 보니까 오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인데
현재 보니까 이제 그 임시허가를 쓰고 있어요. 실제 못 파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는 저 기술이 좋다 그래서 1,700억을 유치받았어. 못 팔아. 그러니까 결국은 임시로다가 임시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저 총리처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아마 잘 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방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주시 보면 이제 NDR을 냈잖아요. 유럽에 갈 때 인증을 안 받으면 그 수출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 2024년도 계획했다가 이것이 유연됐잖아요. 했는데 이런 NDR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강릉에서 2일 동안 컨퍼런스를 주관합니다. 주관할 때 과이어스 세션을 만들었어요. 이런 NDR 세션 가지고 전국의 전문가 다 불러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와 같이 2일 동안 하는데 과이어스 분야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 잡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 저 혼자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저 말을 아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요청 해주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연구원 김석중 선임연구위원께서 미래 경제도시 원주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입니다. 먼저 이제 경제도시 원주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경제도시 원주인가 그래서 강원도 경제 전체 안에서 원주시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강원도하고 원주시 인구 변화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강원도인데요. 2010년도에 한 155만 쯤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강원도가 이제 줄어들죠. 한 10년 동안 18,000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반면에 원주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2010년도에 한 27만 명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6만 명, 그래서 9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주시 9만 명 증가가 없었으면 강원도 전체 인구 엄청나게 더 감소했겠죠. 어찌됐든 인구와 관련해서는 원주시가 상당히 강원도를 지금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인구 구성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가운데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사실은 많이 있어야 결국은 경제도시 원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강원도가 한 66% 정도 되는데 원주시가 한 71% 정도 돼 있고, 특히나 어린 세대 14세 이하 쪽도 강원도 10%인데 원주시는 12%.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특히 강원도에서 고령화가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는 강원도를 좀 리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입니다. 경제 쪽을 보시면 강원도의 GRDP는 2010년도 이후로 연평균 한 2.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주시는 연평균 3.1%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GRDP 상승폭보다 원주시 상승폭이 훨씬 더 사실 큰 거죠. 3.1%면 거의 우리나라 평균보다 한 0.12% 정도 더 많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 구성을 보면 제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광업제조 요 두 가지를 합친 요 비율이 강원도 평균의 약 2배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크게, 그래서 제일 고민이 강원도가 광업을 제외하면 한 10% 되거든요, 제조업이. 근데 원주시가 한 20%. 물론 우리나라 평균이 한 27% 되니까 원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10년 후에 강원도의 제조업의 목표는 GRDP 한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원주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은 한번 전체 산업을 한번 시군별로 제가 한번 쪼개봤어요. 그래서 쫙 쪼개봤더니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뭐 완전히 원톱입니다. 원톱. 그래서 이것이 한 전체적으로 한 34% 강원도 제조업 전체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이 영역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광업,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공공행정국방, 교육, 문화기타 서비스인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제도시 원주라 그러면 반드시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정보통신 쪽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정보통신 쪽이 2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또 저희 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그 진흥원이 생겨서 이 정보통신 쪽을 갖다가 원주시 끌고 나가지 않으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강원도의 고민입니다. 강원도의 고민이 전체 GRDP 중에서 거의 한 25%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공공행정국방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강원도 산업을 조금 뭐라 그럴까 왜곡시키고 있는데 원주시가 2위이긴 하지만 춘천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사실은 이제 도청소재지가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도산하 기관 저희 강원연구원도 사실 춘천에 있으니까 그런 공공기관도 사실 춘천에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의 격차 크게 나타내고 아무래도 적격죠. 군부대가 상당히 높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저는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공행정국방이 강원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까?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다른 쪽 부분에서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시 하면은 조금 이제 아마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거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원주시 대표 산업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식료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 3개 산업이 원주시 10인 이상 기업만 가지고 통계를 냈을 적에 전체 기업의 한 36%, 종업원 수는 거의 절반, 그 다음에 출하액은 절반을 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산업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수,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하액도 자동차 부품 다음으로 사실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수랑 종합원수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출하액 베이스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적은 한 5천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2014년, 2020년 기업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종업원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출하액 베이스로는 1조 3천억, 원주시에서 제일 원톱입니다. 이런 딜레마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과 관련돼서 좀 보겠습니다. 수출은 조금 요 그래프를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요 앞에 부분이 최근 연도고요. 뒤쪽이 옛날 연도로 보시면 돼요.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 수출 엄청나게 사실 뭐 얼마 높진 않지만 어쨌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억 한 5천만 달러 작년에 사실은 가장 높은 성장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증가했고 그 증가를 원주시가 어찌 보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강원도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원주시가 어쨌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현재 강원도 수출 1, 2, 3 산업이 뭐냐?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연료 쪽인데 요거는 원주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의료기기 보시면 매년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은 의료기기 하면 원주시에서 전부 다 수출하는 걸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강원도 수출에 의료기기 분야에서 원주시가 차지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27.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디 사냐? 홍천에 있는 삼성메디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치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건 2013년 이후에 원주시의 의료기기 수출은 정체되어 있다.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원주시 수출의 1위입니다만 2013년 이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향 자체가 감소 영향에 사실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은요, 강원도 수출의 거의 98% 이상, 그러니까 원주시 수출이 거의 강원도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사이에 이 연료, 이 K한류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출이 그냥 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원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의료기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출을 연료 한주가 하고 있다. 그래서 원주의 2위입니다. 자동차 부품 1위, 연료가 2위, 안타깝게 의료기기 3위. 그러면 고민은 그겁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 뭐냐? 자동차 부품 쪽, 우리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의료기기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치는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민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말 이후에 엄청나게 이 의료기기는 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2013년도까지는 거의 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실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언제 일어섰냐 하면 2015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때 테마가 데이터였거든요. 데이터를 하는데 그때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강원도에 데이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부분이 사실 의료기기의 데이터,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2016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이라는 부분을 갖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혁신 클러스터, 정밀 의료산업 규제자유 특보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굵직한 사업은 사실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원주시의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데 딜레마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육성으로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 원주시에서 통계를 잡은 걸로는 지금 한 17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의료기기 업체는 39개밖에 안 돼.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10인 이하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이 수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과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원주시에 있는 산업단지가 다 찼어요. 아시겠습니다만 분양할 데가 없어요. 원래 그러면 올해쯤에는 신규 산업단지가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ICT 쪽인데 아까 현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ICT가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이 원주의 의료기기에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품은 다 어디서 가져오냐?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요. 수입도 해요. 소프트웨어는 특히 없어요. 자, 그래서 의료기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의료기기가 강원도에서 그러면 팔리고 강원도에서 막 전방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수출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팔든지. 그리고 나홀로 산업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미래 모빌리티랑 연관을 해서 다양한 융합 제품을 만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큰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의료기기 업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 전환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원주르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쪽 미래 캠퍼스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 모바일 현장병원 패키지 상품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지금 HL 만도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구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향장치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시트벨트라든지 뭐 일부 엔진 오일 필터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강원도에서 이제 이모빌리티를 전략산업 육성하게 된 배경은 원래 13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16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원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나 이거 이상해. 갑자기 수출이 뚝 떨어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 같지 않고 뭔가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 뭔가 일시적인 현상 같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같다. 이거 뭔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것이 미래 모빌리티 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성에 있는 우천산업단지가 이제 공이 되면서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모빌리티로 하면서 완성형 자동차 업체 그리고 생생형 일자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다행스러운 거는 특히 원주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 원주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 의료기기랑 연계해서 특히 미래모빌이 두 개의 핵심적인 국가사업을 갖다 유치를 했습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갖다가 전기 자동차 부품 업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 이것이 의료기기와 연계를 하는 어떤 그 미래 모빌리티를 만드는 그 두 개의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HL 만도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 전환한 부분을 발표를 한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원주에 있는 엔진 오일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져 버리면 이건 그냥 퇴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사도 빨리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빨리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은 태생적으로 전자부품입니다. 기계부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원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계부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빨리 전자부품 쪽으로 돌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HL 만도 이 미래자동차 부품과 연결을 해가지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자부품 쪽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그쪽을 갖다가 빨리 원주 쪽 이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근데 사실 산업단지가 없어요. 작년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또 와!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라든지 바이오트윈 이 사업은 선정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제는 인프라 만드는 부분 이제 시작을 했으니 실질적인 사업을 갖다 빨리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계속 오셔서 건의를 하는 부분이 우리도 뭔가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만들고 싶다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좀 작지만 다양한 좀 모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HL 만도의 미래차 부품 전환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향장치가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조향장치와 이 자율차, 전기차 시대의 조향장치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조향장치는 이 바퀴 쪽 이 축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도에서 만드는 거는 무선 조향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핸들 쪽하고 이 바퀴 쪽 축이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핸들을 필요 없을 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주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 기술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DC-DC 쪽 수소차하고 전기차 컨버터, 그리고 V12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오닉 5 보시면은 여러분들 220V 그냥 차이가 꽂으면 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제 V12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원주에서 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 모터 원주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HL 만두의 미래자동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제 기업들을 갖다가 유치해야 되는데 만두의 계획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해 주면 그 회사들이 와서 본인들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술로 제품 만들어서 만두에 납품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빨리 산업단지가 완공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두에서 이 모터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기기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양압기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모빌리티하고 의료기기하고 뭘 융합을 한 부분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원주 의료기기에 특화된 부분이 환자감시 장치입니다. 근데 환자감시 장치를 약간 생각을 달리하면 운전자 감시 장치가 될 수가 있고요. 운전자 감시 장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래차,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하죠. 운전자가 돌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는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기기 안에서 이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완성 전기차를 강원도에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관련된 스마트 앰뷸런스 이동과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좀 이따가 아직 발표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강원도에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인구 200만, GRDP 100조 달성, 사통 발달, 수도권 강원 시대. 그 중에서 원주랑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 GRDP 100조 달성입니다.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라고 했을 적에 저는 10년 후에 GRDP 20%를 제조업이 차지해야 된다. 한 20조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RDP 20조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산액 베이스로는 한 67조 7천억 원을 생산해야지 GRDP 20조가 됩니다. 근데 보통 제조업 생산의 7% 이상은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하면 산업단지에서 생산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67조 7천억 중에서 42조 8천억 원이 산업단지에서 생산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더니 일단은 신규 산업단지가 600만 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춘천에서 한 100만 평, 강릉의 천여몰바위에서 한 100만 평. 아까 다행스럽게 원주에서 목표를 갖다 300만 평을 잡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300만 평은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이 200만 평은 죄송하지만 10년 안에 만들어 주셔야 될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모빌리티. 제가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다음에 저희 상당히 많은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한라대학교랑 대학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어찌든 해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원주가 최소한 10년 안에 아까 목표 300만 평 중에서 200만 평은 10년 안에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가 평당 1000평방미터당 한 12억 원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요만큼은 요 600만 평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는 한 2배 정도의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에서 특히 ICT 부분 연평균 15% 올려야 됩니다. 이거 책임지셔야 되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의료 서비스에서 그 부분 상당 부분 감당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서비스는 사실 이 부분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제도시 원주로서 이 강원도의 GRDP 100조 달성과 관련해서 원주는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후보님께서 테이블에 대한 패널 얘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방청객 중에서도 의문되는 거 있으면은 한 2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패널과 발전자라든지 저도 뭐좀 분석을 해가지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병철 경제국장님 그리고 조호준 강원도경제진흥원 사무처장님 성조환 강원테크노마크 기업지원단장님 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원주시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오늘 입주원 국민관님하고 김석동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원주시의 어떤 미래 먹거리 그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원주시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서 미래의 후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원주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이렇게 방송이 바뀌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엄청 당황하셨어요. 원래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부장이 중간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후방의 산업의 그 여파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소부장 산업 전국에 한 3만 9천 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한 200개입니다. 그나마 이제 만주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소부장 업체들이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요즘 이제 도로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반도체 기업 극성에 대해서 엄청 위치 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소부장은 중간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이렇게 좀 중간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원주가 하지 못할 게 없는 게 충북 우리가 200개라고 했잖아요. 충북이 1,200개고요. 경북이 2,500개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교통면이나 인력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지역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어느 지역에 비할 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제안하는 것은 첫째 지금 사실 소부장들이 원주에 관심 많이 있고 경력자는 잘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기업에 약한 기업들 지금 소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고부 가치가 있는 기업들 유치하고 유치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지원해줘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김석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지역도 산업단지 그러니까 소부장 전용 산업단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산업단지 분단에 보면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리 100이라고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100% 이제 산단을 운영하는 그런 저탄소 친환경 의과대의 산업단지인데 작년인가 강릉 구정면에서 아마 그거를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정면에서 올해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그 계획들을 우리가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협의해서 먼저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우리 지역에 사실 소부장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 후성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노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한 3년 전에는 100억 매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사업이 뛰어들면서 내년에 한 600억, 700억 정도의 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앵커 기업들을 키우고 그 앵커 기업들과 그 돈에 기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 지원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TV 기업전 성조환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원주시가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언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에 있어 오늘 경제도시에 원주라는 비전 선포식도 있었지만 거기 보면 슬로건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반도체가 전부 다 미래산업들입니다.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생적인 발전의 경로를 할 거냐, 외생적인 발전의 경로를 갈 거냐. 내생적인 경로라고 하면 원주시가 기업의 혁신 역량이 약한 부분을 전부 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조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생적인 발전은 더뎌집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생적인 발전과 외생적인 발전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 시내의 산업연구관 지원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대학의 폴리텍ник까지 하는 한 6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전제 조건은 인력입니다. 인력 공급이 수월해져야 되는데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로드맵 플랜 없이 그냥 대기업 유치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기업들은 그러한 전문 인력이라든지 고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서 인력 부분을 대학과 연계협력이라든지 지역 유관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들과 어떻게 로드맵을 짜서 그런 인력을 조달할 것인지 예를 들면 마이스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어떻게 확충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할 건지 이런 시행적인 계획이 좀 검토가 되면서 비전 선포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성과 목표 정해놓고 뭐 했냐고 하면 거기 이제 숫자 맞추기만 요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생적인 발전과 외생적인 발전을 어떻게 엽서 양장을 접목시켜서 갈 것인지 실행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바탕에는 원주 시내에 6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의 대학이 요람하니까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의 메카들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하고 어떻게 상생 발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법 공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생태계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를 강원도에 있어 지금 규제 특구가 4개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1호 특구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민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개인 휴대용 엑스레이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한 1,9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미래산업에 일하는 생태계 부분을 구축해서 가는 부분은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을 능동적으로 받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규제자의 특구가 1차 종료되는 특구 중심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개 전국 시도 14개 시도 안에 10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올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2개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주시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코어에서 협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글로벌 혁신 특구 부분을 조기에 안착시켜서 간다고 하면은 이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의 규제의 특구와 또 별다른 겁니다. 이건 해외 인허가부터 인증부터 모든 부분을 완판으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거티브 규제를 완전 100% 개선해주는 완판의 규제 특구이기 때문에 원주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 번 더 퀀텀 점프해서 간다면 어떻게 하든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군이 협력을 해서 꼭 그 부분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분은 정말 이 얘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산업단지 하드웨어적인 산업단지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인구의 감소라든지 청년 인구, 고령화 모든 부분들이 인구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을 확충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은 라인의 공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모빌리티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고도시 부분을 첨단 산업단지로 활성화를 해서 거기 정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는 데 있어 소프트웨어 생산을 할 수 있는 첨단 공장을 만드는 접근 방법이 도시 세태화라든지 도시 공도화를 막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너무 하드웨어 인프라에 올인하는 부분들을 보면 나중에 꼭 어떻게 채울 겁니까? 전국 수도권을 제하고 14개 시도가 전부 다 대기업 유치, 기업 유치 다 국가산단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역발상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좀 고민해볼 시기가 아닌가. 하여튼 이런 서도 없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패널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면은 소상공인도 계시고 기업에서도 계시고 어떤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분 정도 간단한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 손준기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조환 단장님 의견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원주시의 어떤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소기업, 중견기업들은 현재 구인난입니다. 현재 구인난인 상황에서도 지금 네오바이오텍을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257명 정도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그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인력을 또 다시 빨아들이는 효과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의 그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기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그 인구 유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력 유출에 대한 추구 전략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손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해요. 왜냐 여기 이제 삼양 관리사님도 오시고 기업체 관계자들도 오셨는데 사실 대기업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존 기업들이 사실 유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를 표하시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존의 향토기업은 향토기업들을 저희가 어떤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활동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원주시가 지금 36만인데 40만, 50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했지만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안에서 이제 이동이 좀 많았고요. 혁신도시도 이제 공공기관 이전해서 완전히 한 60% 차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주안점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인구를 늙어서 이 원주시의 그 어떤 그 확장성을 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토기업들에 대한 그 전까지의 어떤 지원책이 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있던 기업들도 또 떠나고 또 기업 유치를 해놓고 나서는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기업들은 향토기업 또 원주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대로 저희가 지원 제도를 지금도 좀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지원책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보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또 기업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원주에 있는 그 인력을
원주식을 원주에 있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 기업들이면 외부에서 또 인구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인구 유입 정책도 같이 펴면서 이렇게 좀 기업 활동하기가 원주에서는 용이할 수 하게끔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은 사실 저희 원주시 현재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조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의 인력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원주에서 정착해서 원주에 있는 기업들의 취업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저희가 이제 원주시 관내 대학들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같이 원주시하고 사자가 같이 공생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위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한 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라대학교 산업부총장 서영곤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시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고 우리 승관 단장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학은 어차피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인력, 환경인구 감소해가지고 모든 대학들이 입학생들 채우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학은 벌써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KC 우리 하영문 대표님 만났는데 자기 회사에 근 4년 동안 신입 사원들을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대리가 거의 망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인력난에 있습니다. 인력난의 위기에 처한 게 기업이고 또 우리 지자체를 보게 되면 인구 소멸의 위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세계 주체, 지자체도 인구 위기에 그 위험이 있고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위기 있고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같이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생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듭니다. 뭐냐면 원주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원주에서 같이 키워서 여기 정주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저희 학생들이 여기 원주에 많이 남아 있어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이 이제 대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대학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인력을 키워서 지역에 정주시키고 또 필요한 산업 인력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되고요. 기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원주시가요. 같이 대학에서 신입생 뽑아주고 사람 키우는데 같이 돈을 투자하고 같이 키워주셔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사람 쓰겠다고요. 공짜로 안 됩니다. 기업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업도 사람을 키우는데 같이 재정을 투입하든 안 그러면 다른 형태의 힘물을 투입하든 같이 투입을 해야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체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에도 그로컬 30이라는 큰 프로젝트 오늘 제안서 마감 날입니다. 마감 날 돼가지고 30개 대학을 뽑게 되면 1,000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거 계획서 지금 다 낸 상황이고요. 연대도 냈고 저희도 내고 몇 개 대학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보게 되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자체, 기업, 대학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거 있습니다. 같이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제안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게 지역의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 원주시 관내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역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시스템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자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인구 감소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그 대학과 지자체, 기업, 지역 간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좀 움직이자고 건의를 했고 조만간에 아마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주시고요.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 또 기업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사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원주시 정책에 많은 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원래 한 90분으로 해가지고 12시까지였는데 지금 조금 오버가 됐거든요. 어쨌든 오늘 기조 연설해 주신 아주대 이주연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 김석중 박사님 패널 세 분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도 대학에서 지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원주시의 역할과 그리고 대학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역할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원주시를 발전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원주시에서 어떤 오늘 비전 발표를 해줬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강원도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돌에다가 나무를 끼는 그 기간이 1억이 걸렸대요. 1억 년이 걸렸다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기회들이 앞으로 더 자주 있으면서 우리 원주 시민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도 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포럼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을 맡아주신 박노국 교수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도시 원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